토이스토리 3는 완벽한 엔딩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간 토이스토리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던 앤디가 대학생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앤디와 장난감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졌으니까요. 많은 토이스토리의 팬들은 토이스토리 3의 마지막 장면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때로는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장난감과 이별을 받아들이는 앤디, 그리고 보니에게 장난감들을 소개하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 다시 즐겁게 노는 그 엔딩을 대체 어떤 영화가 따라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완벽했어요. 아마 이 정도로 감동적인 영화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토이스토리 4도 마찬가지죠.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너무나 완성도가 높기에 나오는 후속작들마다 전작과 비교당해야 하는 운명을 지닌 채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죠?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수준이 고르게 높아서 후속작이 늘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재미있는 건 토이스토리 3 역시 개봉하기 전에는 지금 토이스토리 4가 받는 것과 같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토이스토리와 토이스토리 2가 너무나 완벽한데 대체 토이스토리 3를 왜 내느냐는 의문이었죠. 토이스토리 3는 그 모든 의문을 불식시키며 토이스토리를 역사적인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에 토이스토리 4는 남겨둔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토이스토리 4의 이야기가 솔직히 말해서 사족이라 생각합니다. 토이스토리 3에서 대충 이야기는 끝났고 남은 것은 우디와 친구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건 사족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정도 사족이라면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족입니다. 정확히는 토이스토리 3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후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토이스토리 4는 굳이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보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만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모두 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더 큰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고려해서 적절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스토리 4는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흔치 않은 수작 애니메이션이고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감동과 그 아름다운 추억을 훼손시키지 않는 훌륭한 후속작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전작에서 활약하던 많은 장난감들의 활약이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의문을 표하게 만드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사소한 불평이긴 하지만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고려한다면 사소한 단점들도 아쉽게 보일 지경이죠. 그리고 보는 방식에 따라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지고 치명적인 단점으로 보일 장면들도 물론 있습니다. 돌아온 우디와 친구들, 장난감 주제에 어른을 울리는 당돌한 녀석들. 토이스토리 4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의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토이스토리 4는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물론 아쉬운 장면들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이 영화에서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하며 리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토이스토리 4는 우디의 이야기입니다. 전작의 팬들에게는 아쉬운 일이지만 본인은 우디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우디의 보안관 마크를 떼서 제시에게 달아주고 제시와 놉니다. 사실상 본인은 우디와 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디는 언제나 갇혀있는 상태, 늘 앤디의 사랑을 받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우디는 여전히 타고난 리더십으로 장난감들을 이끌 수 있고 보니에 대한 충성심도 지니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는 지쳐 보입니다. 결국 주된 서사는 보니가 만든 새 장난감 포키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죠. 우디는 처음으로 유치원에 가는 보니의 가방에 숨어 보니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보니를 도와 보니가 포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포키를 몹시 사랑하게 되죠. 이윽고 보니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놀이공원으로 캠핑을 가게 되고 장난감들이 동행하죠. 자꾸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려는 포키. 영화가 보여주는 포키의 모습은 무척 인상적입니다. 포키는 버려진 쓰레기들을 모아 만든 장난감. 보니가 생명을 부여한 새로운 장난감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의 손으로 만들어 만듦새는 엉망이지만 그래도 포키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면 보니가 포키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준다면 그 어떤 것도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교훈을 포키는 존재 자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자신을 쓰레기라 인식하고 차 밖으로 나가는 포키와 그런 포키를 설득하는 우디의 모습에서 묘한 쓸쓸함과 감동이 느껴집니다. 우디는 여전히 주인만을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장난감이죠. 비록 자신은 보니에게 사랑받지 못해 장난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지만 오히려 쓰레기였던 포키는 보니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아이러니, 그리고 우디가 포키에게 장난감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알려주는 부분은 여전히 감동적입니다. 우디는 포키를 데리고 캠핑카 근처로 가지만 골동품 가게에서 보피의 전등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들어갔다가 이 영화의 빌런이라 할 수 있는 개비개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비개비는 우디가 가지고 있는 음성장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개비개비에게 인질로 잡힌 포키를 구출하지 못한 채 홀로 도망친 우디는 우연히 마주친 보와 새로운 동료들과 힘을 합쳐 다시 골동품점으로 들어가 포키를 구출하지만 우디는 개비개비에게 음성장치를 빼앗기게 된다는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이 영화의 단점은 명백합니다. 우선 전작과의 연결의 문제가 가장 크죠. 제일 먼저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것은 우디와 버즈입니다. 우디가 가진 정체성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장난감은 어디까지나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우디가 늘 하던 이야기였죠. 물론 이 작품에서도 우디는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의무인지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포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개비개비에게 알려주죠. 또한 개비개비의 선택, 가장 완벽한 아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전 주인에게 사랑받기 위해 음성장치를 강탈한 개비개비. 하지만 전 주인에게 다시 버림받고 새로 만난 길 잃은 아이에게 두려워하면서도 용기를 내 다가가는 개비개비의 모습에서 충분히 토이스토리의 정체성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디의 마지막 선택은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장난감이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퍼뜩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우디가 보여준 일관성에서도 어긋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즈. 버즈의 캐릭터는 아쉬움이 큽니다. 버즈는 우디와 버금가는 리더십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었고 그간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통해 큰 성장을 이룬 캐릭터이기도 하죠. 그런 버즈가 다소 소외된 느낌을 주고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주관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제껏 버즈가 보여준 리더십과 믿음직하고 든든한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제시를 비롯한 장난감 친구들의 활약이 너무나 작았던 것이 아쉽습니다. 다음은 보핍입니다. 우선 저는 보핍이 다시 등장한 것은 반가웠고 그녀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에는 나름대로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캐릭터가 크게 변화했지만 9년 동안 버림받은 채 살았으니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보핍의 활약과 보핍의 가치관이 강조되면서 정작 우디와 버즈 등 기존 캐릭터들의 가치관이 크게 조명받지 못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보핍이 말하는 자유와 장난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장난감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보니와 포키의 이야기와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생명도 없었던 포키를 만들고 포키를 사랑해줘서 포키가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장난감으로서의 생명력이란 주인의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놓고 막상 자신의 삶을 사는 장난감들이라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개비개비의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개비개비가 초반 무섭게 나온 것은 개비개비가 지닌 집착 때문이었죠. 주인의 사랑을 받겠다는 집착. 그것이 개비개비를 빌런으로 만들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개비개비는 장난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주인을 만나 주인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장난감의 고귀한 의무라 말한 우디는 정작 그 삶과 의무를 버려놓고 어딘가로 떠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이 영화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우디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선 개비개비는 음성장치가 고장난 장난감이었습니다. 애초에 주인의 사랑을 받기에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디는 최후의 순간에 자신의 음성장치를 포기하고 개비개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장기 기증처럼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디가 자신이 지닌 장난감으로서의 기능을 넘겨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우디는 자신의 음성 장치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이미 자신의 장난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끝났음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디는 포기하고 은퇴를 선택했고, 대신 개비개비가 장난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장면이죠. 처음부터 본인은 우디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디는 앞으로도 계속 벽장에 처박혀 있을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장난감으로서 사랑받아야 하지만 우디는 이제 그럴 기회가 영영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디는 자신이 지닌 장난감으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포키입니다. 보니가 사랑하는 포키를 지키고 포키에게 장난감의 삶을 알려주는 것. 포키를 구해내고 포키를 정신적으로 성숙하도록 이끄는 것이 리더인 우디가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닌 장난감으로서의 기능, 음성 장치는 개비개비에게 이식함으로써 우디는 마침내 오랜 사명과 임무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버즈는 그것을 알았기에 우디에게 괜찮을 거라고 말해준 것이죠. 이건 명예로운 은퇴입니다. 보핍의 말만 따나 아이들은 장난감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죠. 이번에는 우디가 그렇게 된 것일 뿐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보핍은 몰리에게 버림받았죠. 그때 보핍이 우디를 잡았지만 우디는 보핍과 함께 떠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앤디가 우디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앤디에게는 우디가 필요했고 우디는 충성스러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번에는 보니가 우디를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디가 보핍을 따라가는 겁니다. 몰리는 아마 보핍을 잃고도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은 우디가 없어진 줄도 모르겠죠. 씁쓸하지만 장난감은 그런 식으로 없어지기도 하니까요. 보니와 우디 사이에는 작별 인사를 건넬 만큼의 신뢰조차 쌓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디는 장난감으로서 보니의 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조용히 떠난 겁니다. 보니에게 우디는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아주 좋은 작품이죠. 이 영화는 버려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물건들로 만든 포키, 주인에게 버려진 보핍과 개비개비, 주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 했지만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버려진 듀크 카붐. 이 버려진 이들은 각각 장난감으로 각성하기도, 장난감의 본분을 찾아가기도 하고 버려졌을 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려진 것은 우디입니다. 버린다는 것. 잃는다는 것은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디는 이별을 맞이하며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자긍심, 보안관 배지를 제시에게 달아줍니다. 이제 우디는 장난감들의 리더 역할조차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디는 장난감으로서의 정신을 포키에게, 장난감으로서의 기능을 개비개비에게, 그리고 장난감들의 리더였던 역할을 제시에게 전한 후 이별을 고합니다. 이별은 모든 이들을 아프게 했지만 결국 이 작품의 장난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별을 받아들이고 극복해냅니다. 분명 좋은 이야기인데도 왜 이렇게 서운하고 아쉬운 걸까요? 슬프고 감동적이지만 어쩐지 섭섭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토이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우디에게 너무 많이 정이 들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보니한테 섭섭한 겁니다. 앤디가 그토록 아껴줬던 우디를 마지막까지 우디만은 데려가려고 했던 앤디였는데 본인은 우디를 아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우디의 마지막 인사와 이별의 발걸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다루라고 준 건데 우디가 없어진 것을 알면 앤디는 많이 서운할 겁니다. 우리처럼요. 여전히 우리들은 앤디인 모양입니다. 버림받은 장난감에게도 존재의 이유는 있고 하물며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조차 살아갈 의미를 가집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의 가치와 사랑, 보살핌의 가치, 그리고 이별의 의미와 깨끗한 이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즈의 말처럼 본인은 괜찮을 겁니다. 우디의 노력 덕분에 포키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지려 하지 않을 것이고, 우디가 전해준 보안관 배지를 받은 제시가 버즈와 함께 장난감들을 이끌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이별은 끝이 아니고 우디의 발걸음은
끝이 아닌 시작임을. 버즈의 말은 to infinity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and beyond죠. To infinity and beyond! 무한한 공간, 그 너머에 있을 무언가를 향해. 언제나 버즈가 용감히 날아갈 때 외치던 말처럼 우디는 한 발씩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디는 용감하니까요. 슬픔과 눈물, 아쉬움과 섭섭함이 공존한 영화. 토이스토리 4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완벽하다고 생각되었던 토이스토리 3만큼은 아니지만 토이스토리 4 역시 그에 비해 별로 부족하지 않은 작품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코미디도 엔딩까지도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본인은 우디가 없어진 줄도 모르더라고요. 섭섭하게. 토이스토리 5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픽사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일이죠. 시간이 흘러도 우디와 친구들이 우리들의 기억에 있는 한 언제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한한 공간 그 너머에서 우디가 만나는 건 무엇일까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